세계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가 불에 타고 호텔과 식당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부 중국인만 골라서 노리고 있습니다. 왜 중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느냐? 답은 중국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땅 신장 위구르에 있습니다. 중국이 이 땅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중국을 노리는 세력은 누군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이름만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모래바람 사막, 아무것도 없는 벌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이 황량한 모래땅을 삽으로 딱 한 번 파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끝도 없이 올라와요. 그것도 찔끔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2021년에 새로 발견된 유전 하나가 10억 톤입니다. 중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에너지 공급원이 모래 밑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나오는 게 땅 밑만이 아니에요. 땅 위도 돈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의 원료인 면화가 여기서 쏟아집니다. 티셔츠 한 장 가격이 동네 작에 따라 출렁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전 세계가 매달리고 있는 태양광 패널 있죠. 이거 만드는 핵심 원료가 폴리실리콘인데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가 한 곳에서 쏟아집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태양광 발전소도 탄소 중립 목표도 전부 이 사막 위에 올라타 있는 구조인 겁니다. 석유, 가스, 면화, 태양광 원료. 현대 문명을 굴리는 재료가 이 사막 바닥에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이 땅은 그냥 영토가 아니에요. 경제의 심장입니다. 심장을 내줄 나라는 없죠. 근데 석유랑 면화만으로 중국이 난리를 칠까요? 그건 절반짜리 이유밖에 안 됩니다. 진짜 중국이 이 땅을 못 놓는 이유는 위치예요. 신장 위구르는 한반도의 7배가 넘는 땅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중국 전체 국토를 차지합니다. 이 거대한 자치구가 무려 8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까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중국이 유럽 대륙까지 육로로 뻗어나가려면 이 땅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우회로가 없어요. 바다는 미국 해군이 태평양 곳곳에서 틀어막고 있고 북쪽은 시베리아 얼음 땅이라 길이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뚫려있는 육상 통로가 신장 위구르 딱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부었어요. 바로 1:1로 사업입니다. 유럽까지 철도 깔고 고속도로 뚫고 석유 파이프라인 연결하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모든 길의 시작점이 신장의 우르무치와 카슈가르입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전부 이복 하나를 통해 대륙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길목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 열차가 서고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수조 원어치 화물이 길 위에서 썩어요. 내부 반란이든 외부 개입이든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신장이 흔들리는 순간 대륙 진출 자체가 마비돼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전 세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인권단체가 비난하든 서방 국가가 제재를 걸더니 땅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땅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어떤 나라가 다른 민족의 땅을 먹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군대를 보낸다.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바로 난리가 나거든요. 중국은 훨씬 조용한 방법을 골랐습니다. 군대 대신 이주민을 보냈어요. 1950년대만 해도 신장 위구르에서 한족 비율은 7%도 안 됐습니다. 10명 중 9이 위구르족이었어요. 완전히 그들의 땅이었죠. 중국 정부는 여기에 이주 보조금을 걸었습니다. 이사 가면 집을 줬어요. 직장도 줬습니다. 자녀 교육 혜택까지 얹었어요. 거기다 한족이 운영하는 국영기업과 농장을 신장 곳곳에 박아넣어서 일자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백만 명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결과는요. 2021년 인구조사 기준 한족 비율 42%, 70년 만에 6배가 뛴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요. 이구르족은 자기 고향에서 간신히 절반을 유지하는 처지가 됐어요.
수백 년 뿌리 내린 내 땅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도 한족, 가게 주인도 한족, 관공서 직원도 한족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서 내가 외국인이 된 거예요. 총 한 발 안 쏘고 영토의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밀려 들어온 한족들은 도착하자마자 돈이 되는 자리를 싹 쓸러갔습니다. 석유회사 대규모 건설 현장 정부 핵심 기관 고소득 일자리는 전부 한족 차지가 됐어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에 깔려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반면 원래 이 땅에서 살던 위구르족 노동자들은 자기 고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국책 사업에서조차 철저하게 밀려났습니다. 내 땅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원으로 돈을 벌어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북쪽 대도시에는 한족이 몰렸고 인프라가 낙후된 남쪽 시골에는 이구르족만 남았습니다. 한쪽은 고층 빌딩과 쇼핑몰, 한쪽은 흙길과 무너진 담장. 이 극심한 양극화에 분노한 이구르족의 시위가 터져나오자 중국 정부가 꺼내둔 카드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였습니다. 테러 예방과 극단주의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발하는 이구르인들을 무차별로 잡아들였어요. 2018년 운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공식 발표 기준 약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이른바 재교육 캠프라는 시설에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제 국제사회가 직접 조사해보니 이건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강제로 포기하게 만들고 이구르어를 못쓰게 막고 여성에게는 강제 불임 시술까지 자행하는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언어를 지우고 신앙을 부수고 고문을 자행하고 다음 세대까지 끊어버리는 민족의 뿌리를 통째로 잘라내는 작업이 국가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수용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탈출자들의 증언으로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하루 종일 시진핑 관련 서적을 암기해야 하고 못 외우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매일 밤이면 여성 수영자들이 감시 카메라가 없는 방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잡혀가는 이유예요. 아들이 술과 담배를 멀리했습니다. 무슬림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테러 혐의로 둔갑해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까지 함께 끌려갔습니다. 80년대에 모스크에서 이슬람 신학을 배웠다는 것만으로 징역 15년 가족 중에 폭력 전과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구르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수용소 밖이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900만 위구르 가정에 100만 명의 공산당원을 파견했어요. 같은 집에서 먹고 자면서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밥은 이구르인이 차려야 합니다. 만은 감옥이고 밖은 감시소입니다. 신장 어디에도 위구르족에게 자유로운 곳은 없는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신장 전역을 촘촘한 감시망으로 조여버렸습니다. 신장 전역에 감시 시스템을 깔았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CCTV와 안면 인식장치가 설치된 곳이 670만 곳입니다. 이슬람 사원버스 정류장 기차역 주거지역까지 카메라가 안 달린 곳이 없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 건 중국 국영기업 사나이 하이크 비전이라는 회사인데 시스템 이름이 스카이넷입니다.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을 1초에서 2초 안에 전부 스캔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각도가 달라도 얼굴을 잡아냅니다. 한번 얼굴 데이터가 등록되면 신장뿐 아니라 중국 저역 어디에서든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즉시 신원이 확인돼요. 근데 감시는 카메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르무치나 카슈가르 같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주민들은 휴대폰에 감시 앱을 강제로 설치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스캔돼요. 차량에는 GPS 추적 장치가 의무 설치돼서 어디를 가든 이동 경로가 전부 기록됩니다. 결국 신장에서 이구를 조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숨는 것조차 불가능한 거니까요.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섬뜩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를 장악해온 과정이 어딘가 익숙하거든요. 자, 돈을 먼저 풀고 경제권을 쥐고 반발하면 힘으로 누른다. 중국이 파키스탄, 스리랑카 같은 개발도 상국들한테 써먹었던 수법과 판박입니다.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라는 건데 방식이 이렇습니다.
개발도상국에 갚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돈을 빌려줍니다. 도로 깔아주고 항만 지어주고 발전소 세워줍니다. 처음엔 고맙죠. 인프라가 생기니까요. 근데 빚을 못 갚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스리랑카가 딱 그 고를 당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지은 한반도 항구 빚을 못 갚으니까 99년간 운영권을 통째로 내줘야 했어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쓰던 방식을 자기네 영토 안에서 더 노골적으로 더 거칠게 적용한 겁니다. 수용소에 갇히고 언어를 빼앗기고 가족이 끌려가는 상황 전부 무릎을 꿇진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감시망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키스탄으로 터키로 한겨울 산악지대를 걸어서 브로커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건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고향을 통째로 빼앗겼고 가족은 수용소에 갇혀있고 자기 말을 쓰는 것조차 범죄가 된 세상. 슬픔을 넘어선 처절한 복수심이 이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한의 분노를 가장 먼저 포착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라는 이름의 극단주의 무장 조직입니다. 과거 시리아와 이라크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이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 분파인데 본래 조직보다도 더 과격하고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단이에요. ISK 입장에서 탈출한 위구르인들은 황금 같은 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중국 땅에서 살았어요. 중국어가 유창하고 중국 문화를 속속들이 알고 중국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인 사이에 섞여 들어가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테러 조직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한 침투 요원은 없는 거죠. ISK는 이들에게 훈련과 무기를 제공하며 손을 내밀었고 복수심에 불타던 위구르인들 중 일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총구의 방향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그리고 중국 자본이 흘러들어간 모든 시설물 ISK는 국제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신장의 무슬림을 탄압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선언은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중국인이 운영하던 호텔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어요. 총격과 폭탄 공격이 동시에 터졌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투숙객 대부분이 중국 사업가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중국인만 골라서 노린 거였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돈을 벌려고 들어온 중국인들 입장에선 공포 그 자체였죠. 그 다음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대표단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청사 정문 바로 그 앞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민간인도 아니고 외교관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중국 정부의 체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부메랑은 옆 나라 파키스탄을 직격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1대1로 사업의 최대 수국이에요. 신장 카슈가르에서 출발해 파키스탄 남부아라비아의 항구까지 약 2800km를 잇는 초대형 프로젝트. 이름은 CPC. 투입된 예산이 약 80조 원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송유관, 발전소까지 전부 깔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80조 원짜리 무역으로 위해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 같은 파키스탄 현지 무장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했어요. 중국이 우리 자원을 빼앗아 가고 있다. 우리 땅에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다. 신장 위구르에서 위구르족이 느꼈던 그 분노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202년에는 연달라 폭탄 공격이 이어져 다수의 중국인 엔지니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6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불 한복판 중국인 식당에 폭탄이 터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중국 노동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파키스탄을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파키스탄 정부의 안전보장을 촉구했지만 테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만 80조 원이 공중에 뜨고 자국민 목숨까지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손을 떼야 맞죠. 근데 중국은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발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테러의 봉어지인 아프가니스탄 한복판으로요. 2010년 미국 지지학자들이 아프가니스탄 땅속을 정밀 조사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철, 구리, 금, 희토류,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매장돼 있었습니다. 총 자산가치 추정액이 최소 1조 달러, 한화로 약 1,30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이 척박한 땅 속에 그만한 보물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게 있어요. 리튬입니다.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이 광물은 스마트폰 배터리에도 전기차 배터리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전략 자원이에요.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손도 안 대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과 악수를 했어요. 국영 광산 기업과 석유 회사들이 수천억 원 규모의 채굴권 계약을 공격적으로 따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인권과 윤리를 따지며 망설이는 사이에 중국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계약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단 하나의 광석도 못 캐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러 가면 죽으니까요. ISK를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광산 주변 지역을 장악한 채국인과 장비가 들어오는 즉시 공격을 가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야 광물을 캘 수 있는데 보내는 순간 그 사람이 표적이 돼요.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를 직접 파견하자니 타국 주권 침해 문제가 터지고 현지 용병을 고용하자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을 담보로 광산에 들어갈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테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무장 세력을 어떻게든 막아낸다 해도 근본적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십 년간 내전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대규모 광산 개발에 필수적인 도로망, 전력망, 상하수도 같은 기초 인프라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입니다. 광물을 캐내도 싫어할 도로가 없고 채굴 장비를 돌릴 전기가 없어요. 인프라를 새로 깔려면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공사 현장마저 테러의 타겟이 됩니다. 완벽한 함정이죠. 보물이 있다는 건 확실한데 손을 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밀어넣고도 시간과 돈만 태우는 늪에 빠졌습니다. 안에서는 테러로 자본줄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최대 라이벌 미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2022년 6월 미국에서 강제노동 방지법이 전면 시행됐어요. 이 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전부 강제노동의 산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 땅에 들여올 수 없다. 전면 수입 금지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신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전부 글로벌 산업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이에요. 이 법 하나로 중국 수출 경제의 급소가 정확히 찔렸습니다. 근데 이 제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중국에서 직접 넘어오는 물건만 막는 게 아닙니다. 신장산 원료가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가공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조립되고 완전히 다른 나라 이름표를 달고 미국에 들어와도 끝까지 추적해서 세관에서 잡아냅니다. 우회 수출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도망칠 구멍이 없어요. 법 시행 직후 미국 세관에서 수조원 규모의 제품 통관이 보류됐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UFLPA 블랙리스트에 오른 신장 소재 기업만 144개. 신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 전체 투자액의 1%까지 바닥을 찍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서구 기업들이 앞다 들어갔던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헐값에 매각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반응했어요.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장산 부품 공급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를 교체하고 원료 출처를 바꾸고 중국 공급망에서 하나 둘 발을 빼는 거예요.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글로벌 공급망이 법 한 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신장의 자원을 원했습니다. 대륙으로 나가는 길목도어. 그래서 수백만 명의 한족을 밀어넣어 인구를 바꿨고 수용소를 세워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AI 감시망으로 남은 사람들까지 옴짝달싹 못하게 묶었어요. 모든 걸 가지려 했습니다.
근데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고 결국 그 분노가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80조 원을 쏟아부은 파키스탄에서는 폭탄이 터졌고 1300조 원어치 광물이 확인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계약서만 쌓여 있습니다. 광석 하나 못 캐고 있어요. 돈을 넣으면 사람이 위험하고 사람을 보내면 표적이 됩니다. 탄압이 더 잔혹한 보복을 낳고 있죠. 전부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원 참고이자 세계 최대의 감옥 신장 위구르. 여러분은 이 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아는 사람이 결국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깊이 파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던져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자료 뒤져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들고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은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